symbol of death and destruction for so many decades. We interfered our relations with Israel, they said, to prevent Israeli annexation in the West Bank. 맛을 보신 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괴물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자기가 권력이 많다 해도 그 권력을 시신들을 유골들을 이스라엘에서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의 군함들이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항구 인근 오만만에서 해상 안보벨트 2025로 명명된 합동 해군 훈련을 진행하면서 세 나라 간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이 세 나라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 세 나라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이 세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 세 나라의 군사적 연합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브래드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2019년부터 세 나라는 매년 진행되어 지금까지 모두 5차례나 해상연합훈련을 해오면서 해상표적 타격, 합동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을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훈련에는 중국의 유도미사일과 구축함 그리고 보급함, 러시아의 전투함과 보급함, 이란의 미사일 초계함과 순찰함 등 총 15척의 함정과 헬리콥터가 참여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만,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스리랑카 등도 참관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합동훈련은 참여국 간의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참가국 당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상연합훈련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실시되어서 에너지 운송의 중요한 해상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이 세 나라는 이번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서 군사적 연합을 바탕으로 세 나라 간의 경제력도 서로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은 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국가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주고받으면 경제적 생존력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과 이란과 협력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로 인해서 서방의 압박에 대비해야 하고,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중동 지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 어느 하나 평안한 상태가 없는,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고 뭔가 큰 건이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기저기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하필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의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나라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이란은 이란대로 핵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그동안 자신들의 대리 세력이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 시리아 민병대가 지금 질이 멸렬해져 있고 이란 본토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상당한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은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지하고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려는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도 서로 군사적으로 힘을 모을 때 서방의 연합 세력이나 미국도 두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죠.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난리를 겪고 어려움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특히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범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년 해오는 훈련이라고 하지만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러시아와 중국, 이란 이 세 나라는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과 서방을 향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1949년 냉전 시기에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향해서는 세 나라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나토는 더 이상 회원국을 끌어모으지 마라. 특히 동쪽에 있는 나라를 합류시키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와 전쟁까지 벌인 거 아닙니까? 중국도 아시아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해 왔었습니다. 이란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해 왔었죠. 하여튼 나토 문제에 대해서는 세 나라가 똑같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었던 차였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여기에 북한까지 이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독재자의 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2025년 금년부터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죠.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나토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미국만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지출할 때 나머지 회원국들은 충분히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특히 독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토의 적대국인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을 더 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란을 향해서는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을 향해 선제 공격할 것을 은밀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관성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아마도 러시아, 중국, 이란이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깨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또다시 세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서구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는 러시아와 미국의 밀월 관계를 의식해서 세 나라가 더욱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의 이런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모두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공통된 적대감이 이들 국가들을 점점 더 군사적으로 협력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 중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의 의지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보십시오. 러시아는 이란의 드론을 대량으로 구입해 갔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이란에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란은 또다시 전세를 가다듬고 대리 세력인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재건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든지 할 테니까요. 그러니 이 세 나라의 군사적 연합은 이스라엘로서는 이래저래 여간 거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몇 년에 걸쳐서 합동훈련을 계속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이 세 나라는 지금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세 나라의 연합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을 언급하시는데 특히 38장 2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지도자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곡은 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마곡은 그의 나라 또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곡과 마곡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5절에서는 이 공격에 참여하는 나라들 중에 바사와 구스와 붓과 도갈마 족속이 나오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 같은 아프리카지요. 붓은 리비아, 도갈마는 터키 지역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리고 맨 앞에 등장하는 바사는 페르시아, 즉 이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의 연합은 성경 예언과도 분명히 연결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큰 강 유브라데스가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의 왕들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왕이 바로 중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도 곡과 마곡이 다시 등장하는데 온 세상의 나라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과 중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만큼 이 세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유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세력이 거대해지게 된 다음 이들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면 이거야말로 성경 예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죠. 하지만 현재의 국제정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거의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면 굳이 마지막 때이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를 주목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번 주 브레드 코스였습니다.